안녕하세요. 오늘의 통계 셰프 통계기준과 이창진 사무관입니다. 통계의 궁금증을 모아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맛있게 요리해드리는 통계 레시피. 통계 레시피를 통해 통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배달 라이더, 쿠땡맨 등 플랫폼 노동자 눈에 띄게 늘지 않았나요? 야식 먹고 싶을 때, 생수 주문할 때 배달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경험해 보셨죠? 코로나19로 디지털 플랫폼 사용이 증가하면서 배달 노동자의 일자리도 함께 증가했어요. 고용시장의 큰 변화가 바로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인데요. 플랫폼 노동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규모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통계 레시피 한국종사상 지분류 계정에서 그 답을 찾아볼게요. 잠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이제 궁금증 해결을 위한 통계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속보입니다. 2022년 1월 새로운 종사상 지분류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 따라 1963년부터 종사상 지위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걸쳐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이 때문에 급변하는 고용시장의 다양한 모습과 변화 모습을 측정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에 국제노동기구는 25년 만에 국제종사상 지분류를 개정하면서 각국의 고용시장 변화에 맞도록 분류체계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통계청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개정을 추진해 2022년 1월 새로운 종사상 지분류를 시행했습니다. 13년 만에 개정된 종사상 지분류에 대해 통계 셰프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자의 지위, 종사상 지위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의미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종사상 지위,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종사상 지위는 영문으로 스테터스 인 임플로이먼트입니다. 취업자가 직무를 수행한 직장 또는 일과의 관계로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과 같은 비임금 근로자가 있어요. 즉, 종사상 지위 분류는 일하는 사람과 기업, 다시 말해 일이 수행되는 경제 단위 간의 노동 제공 관계를 체계화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통계청 공무원인 저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 근로자일까요? 왜 종사상 지위를 분류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취업자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겠죠. 종사상 지위 분류는 전체 취업자가 어떤 고용 형태로 구성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고용 규모 변화와 질적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고용 동향 등 170여 종의 통계에 중요한 고용 지표의 하나로 활용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13년 만에 개정된 종사상 지위 분류, 그만큼 대폭 수정되었겠죠?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기존에는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로 구분해 배달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개정된 분류 기준은 경제적 위험, 지위 관한 유형으로 분류 체계를 다각화하여 최근 고용시장의 모습을 알아보기에 효과적이에요. 기존 단일 분류에서 두 가지 복수 분류로 개정되어 조사 설계 시 작성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비임금 근로자를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분하고 임금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분류했어요. 기존 분류 항목을 11개 항목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윤 목적 취업자와 임금 목적 취업자로 구분하여 작성할 목적인 경우에 경제적 위험 유형을 선택하고 독립 취업자와 의존 취업자로 구분하여 작성할 목적인 경우에 지위 권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은 크기의 피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피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자를 수 있잖아요. 일정한 크기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자르는 것이 기존 종사상 지위 분류라면
계정 분류는 토핑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피자를 선택할 수 있듯이 경제적 위험, G 권한이라는 토핑을 기준으로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즉 경제적 위험 유형과 G 권한 유형은 구성 항목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11개 항목으로 유형에 따라 분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먼저 두 가지 분류 체계 중 경제적 위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경제적 위험 유형은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수행하는 조건에 수반되는 경제적 위험에 따른 분류로 이웃 목적 취업자와 임금 목적 취업자로 구분해요. 이웃 목적 취업자는 개인사업 등 상황에 따라 금전적 손실이 있거나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로 비임금 취업자로 말해요. 개인기업 독립 취업자, 의존 계약자,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분되죠. 임금 목적 취업자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로 법인 소유 경영자와 임금 근로자가 포함되죠. 이제 지휘권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휘권한 유형은 일하는 사람과 일이 수행되는 경제 단위 사이에 지휘권한 관계에 따른 분류예요. 취업자가 자신의 일자리에서 갖는 통제권에 따라 독립 취업자와 의존 취업자로 구분하죠. 독립 취업자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거나 동업하여 통제하는 취업자로 회사 대표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바로 독립 취업자예요. 의존 취업자는 말 그대로 자신이 일하면서 경제 단위에 대해서 완전한 지휘권 또는 통제권을 갖지 못한 취업자예요. 의존 계약자, 임금 근로자,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포함되죠. 개정으로 분류 체계가 다양해졌으니 경제활동 인구조사부터 인구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조사 설계 시 작성 목적에 따라 적정한 분류 체계를 선택할 수 있어 최근 고용시장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종사상 지위분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종사상 지위분류 개정의 포인트인 의존계약자 신설과 임금근로자 세분화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맛있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모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